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경하는 분, 바로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의 삶은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눈물과 감동, 희생과 사랑으로 점철된 그 세월 속에서 엄마는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거인이셨습니다. 이제 80을 훌쩍 넘긴 엄마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깊고도 아련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희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절 수많은 어머니들이 겪었을 법한 보편적인 아픔과 위대함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녹록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학교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죠. 8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맏딸로서 엄마의 어깨에는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보살핌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혔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논밭을 메고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 고된 농사일은 물론이거니와 집에 돌아와서는 어린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고 옷을 입히며 밤늦도록 집안일을 돌보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글을 배우고 재밌게 뛰어놀 때도 엄마는 먼발치에서 그 모습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손에 흙 안 묻을 날이 없었고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잦은 농사일로 인해 손톱 밑은 늘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고 등에는 어린 동생이 엎여 있었죠. 새벽녘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찬물로 밥을 지으며 고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엄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그 시절 여자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집안일을 돕는 것이 더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의 아픔이 엄마의 어린 시절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꿈과 희망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엄마의 희생은 더욱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는 쉼없이 일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엄마의 삶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을 택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허세가 많고 무능력한 분이셨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허황된 꿈을 쫓기 일쑤였습니다. 투자를 한답시고 삼짓돈을 날리기도 했고 사업을 벌려보려다 오히려 빚만 늘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햇빛 한 조각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장마철이면 습기가 차서 벽지마다 곰팡이가 피어났고 겨울이면 찬 기운이 온몸에 스며들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마는 저희 6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아직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아침밥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동안 엄마는 벌써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떼어온 온갖 잡화와 과일 등을 무거운 다라이에 담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타고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그 다라이는 엄마의 척추를 짓누르는 고통이었지만 가족을 위한 엄마의 의지는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만큼 강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도 뜨거운 여름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도 엄마는 하루 종일 목청이 터져라 물건을 팔았습니다. 발이 퉁퉁 붓도록 서서 행인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벌어온 돈으로 저희 6 식구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어깨에는 가족의 무게가, 머리 위에는 생활의 무게가 얹혀 있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자식들의 배를 채우고 따뜻하게 입히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모두 희생하셨습니다. 그 길거리 장사꾼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가장 강렬하고도 가슴 아픈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엄마의 그 고단했던 뒷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엄마의 손가락은 돈을 세고 물건을 정리하느라 늘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닳고 다른 엄마의 앞치마는 그 시절의 고단함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저희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내해야 했을까요? 엄마는 저희에게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자랑할 때, 맛있는 과자를 사 먹고 학용품을 자랑할 때, 저희는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에 가거나 용돈을 이야기할 때면 괜히 고개를 숙이거나 화장실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엄마는 저희에게 좋은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것을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새 학년이 되어도 저희 집에는 늘 새 것이 부족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물려 입고 달아해진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싶은 것이나 친구들처럼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떼를 쓸 때면 엄마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 미안하다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도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엄마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는 엄마의 등 뒤에서 엄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어린 마음에 가끔은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이내 엄마의 고된 삶을 이해하며 철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저희가 감기에 걸릴까 봐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닦아주시고 작은 반찬 하나라도 더 먹이려 애쓰셨죠. 콩나물 한 접시에도 온갖 정성을 다해 최고의 반찬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희생은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 사랑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과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이었지만 가장 큰 시련은 아버지의 잘못된 보증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누군가의 부탁에 넘어가 친척이 하는 사업에 거액의 보증을 서주셨고 결국 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가족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빚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살고 있던 지하방마저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온 가족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때로는 아는 분의 창고 한 구석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지하방 월세도 몇 달째 밀려 보증금마저 날렸고 쌀이 떨어져 밥을 하지 못했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쌀독이 비어 있을 때면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엄마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집집마다 배달하거나 남의 집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고 식당이나 공장에서 파출부 일을 하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손과 발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엄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자식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저희를 다독이며 괜찮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낼게. 너희만 믿고 따라와 주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엄마가 정말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을지 이제야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엄마는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저희 가족이라는 짐을 싣고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엄마의 구분 등은 저희에게 삶의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이 바로 엄마가 저희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처럼 예쁜 학용품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소풍 가는 날에는 맛있는 김밥을 싸달라고 조르고 새 학년에는 새 옷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마다 엄마는 속상함에 가슴을 치셨습니다.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죄책감에 몰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차마 무슨 일이냐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 깊은 슬픔을 알면서도 위로해 드릴 방법을 몰랐던 어린 저희의 무력함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엄마는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저희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풍 가는데 김밥을 싸달라고 할 때, 그 작은 소망조차 쉽게 들어줄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 듯 아팠을까요? 엄마는 그저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희를 꼭 안아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희는 엄마의 눈물과 함께 가난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저희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갔고 그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늘 저희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저희 삶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가난과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지던 어느 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첫 번째 투병 소식이었습니다. 위암이라는 진단에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막 겨우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가 싶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걱정이 엄마의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모든 의료비는 고스란히 환자 가족의 부담이었습니다. 넉넉지 못했던 친정에도 염치 없이 손을 벌려야 했고 친척들에게도 사정하여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저희 6 식구의 생계를 위해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병원 바닥에 앉아 링거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엄마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원비 걱정과 저희 자식들의 끼니 걱정뿐이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오가며 몰래 눈물을 훔치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 당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지금처럼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서민들에게는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정부 지원책은 저희와 같은 극빈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았습니다. 정보의 부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매일 새벽 정성껏 약초를 다려오시고 아버지의 손발을 주무르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힘든 시기를 엄마의 헌신과 희생으로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지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니 세월은 흘러 어느덧 엄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새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세월을 이겨내고 이제는
평범하게 먹고 살 만한 일상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병원 걱정 없이 생활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죠. 엄마의 얼굴에도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나가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갑자기 다시금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남편, 저희 아버지의 두 번째 투병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병세가 너무 위중하여 손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절망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아버지는 결국 엄마의 곁을 떠나 먼저 세상을 뜨셨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묵묵히 병수발을 해왔기에 아버지의 임종은 엄마에게 더욱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강인한 엄마도 아버지의 마지막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의 부재는 엄마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지만 엄마는 그 슬픔 속에서도 저희 자식들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아버지라는 짐을 홀로 짊어지고 왔기에 아버지의 부재가 엄마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싸우며 지난 세월의 모든 기억을 더듬으며 슬픔을 이겨내려 애쓰셨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엄마는 더욱 단단해지셨고 저희 자식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80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몸의 기력도 쇠하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진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간혹 중요한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실 때면 나도 이제 다 됐나 봐 하시며 한숨을 쉬곤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끙끙 앓다가도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해 하시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저희를 걱정하는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하실 때면 저희 자식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두지 못하셨다는 사실이 저희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해드린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엄마는 저희에게 물려줄 재산도 번듯한 집 한 채도 없다고 미안해 하십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만 남겨두고 가는 신세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희에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값진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희생정신, 그리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입니다. 엄마의 삶 자체가 저희에게는 가장 위대한 교과서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은 저희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엄마처럼 노년의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독거노인과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엄마의 삶은 저희에게 영원히 빛나는 별로 기억될 것이며 저희는 엄마의 그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엄마의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역사이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숭고한 헌사를 담고 있습니다.